자, 이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제가 지금 서원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식화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학생들하고 살면서 말입니다. 제가 의식화되지 않으면요, 학생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힌 사감하고 학생들이 대화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제가 꽉 막힌 사감이 아니라니까요. 저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학생들하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지 않으면요,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제가 하는 게, 제가 첫 저서가 뭔가 하면 강자약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게 왜 했는가 하면요, 이 거대한 민주화의 집단성, 이 집단성에 원불교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이죠, 뭔가를 제시해 줘야 돼. 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쓴 책이 강자약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 책을 썼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 썼어요. 멋지게 썼어요, 정말로요. 지금도 필요해요. 아직도 말이죠, 강자가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영어로 번역됐다 그랬죠. 그대로 갑질 그랬다 그랬죠. 우리 미투는 저서 와가지고 우리가 미투가 우리나라 말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갑질은요, 미국도 갑질이에요. 미국 사람도 갑질로 한단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성, 강자약자 어떻게 제가 그거 이제 하는 것을 이걸 이제 했는데, 이 자유주의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면서 이제 개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디 갔어요? 개인이. 이 개인을 이제 찾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제 개인을 찾게 되는데,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 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때 우리가요,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죠. 그거 다 외우라 그랬죠. 국가가 외우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외우라고 하면은 외우는 거요. 자, 그것만 했는가 하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랬죠? 이것도 말이죠, 국가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집단성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제. 자, 그런가 하면은 치마 길이도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랬죠? 두 발의 길이도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랬죠? 또 뭔가 하면 둘만 나서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죠. 이게 집단성의 구호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았다니까요. 둘만 나 잘 기르자.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하나도 안 났는데 뭔. 아니요,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들이 수두로 가더라니까. 제 옆에도 많아요, 지금요. 야, 이런 현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성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부작용들이에요, 이것들이요. 부작용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실제로 개인들이 말이죠. 자,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면, 이래가지고요. 이제 이 개별성이 생겨나는데, 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개별성이 생겨나는데, 이 개별성이 말이죠. 어떻게 된가 하면,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다른 개인. 개인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현상이죠. 아니요, 대학가에 가면 지금은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대학가는요, 그래도 이 이념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때 한참 민주화 바람이 되게 불 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인지 이영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죠? 이영희 씨. 그 사람이 쓴 책이 뭔가 하면요,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전환시대의 논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예요. 그리고 이영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우상처럼 바쁜 이런 시대로 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집단성이 생겨갖고 이 집단성과 충돌을 하죠. 충돌을 계속했어요. 해가지고 이기죠. 이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겨요. 이 집단성이 이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오는 대학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아이고, 저희 들 때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의식가가 돼갖고 문제인데, 지금은요, 대학생들이 전부 뭔가 하면 메갈테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은요. 그리고는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고는요, 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개인 대 개인,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충돌이에요. 여기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개인들은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에요. 저 개인이. 자기가 개인을 찾았는데 찾은 그 개인이 말입니다. 또 다른 개인과의 충돌 관계. 이 관계를 지금 사회 현상은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지금 취업 기도가 많이 들어와요. 취업 시켜달라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좋은데, 또 돈을 몇 푼 주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기어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몇 푼을 받으면은 내가 책임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백발레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값이 훨씬 지나버리는데도 지금도 연락도 안 와요. 어쨌든. 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개인의 말이죠. 지금 있는 모든 개인들은요,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이게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 취준생. 뭔 말입니까? 예. 취업을 주면 취준생. 이 취준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난번 뭐든 공무원 시험 보고 경찰 공무원 시험 몇 백대 1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는요, 노량진 학원가, 이게 왜 생겼습니까?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긴 것이 사회적 현상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로 사회 자체가 만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불안감,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자기 정체성을 말이죠. 여기 강의들 오시는 분들은 지금 경쟁을 안 하시니까 지금 그런 거 없는가 봐요. 경쟁을 안 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이 개인적 개성과 집단성과 개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이 개인들이 전부 다 그냥 내팽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개인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감에 쌓여있는 세대, 그 세대가 말이죠, 지금 취준생이에요. 전부 취준생들. 그러면 이게 무과회가 안 되잖아요. 무과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무과회가 안 되면 결국 뭐냐? 공포가 뒤따르는, 두려움이 따르는 거다 말이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형상 속에서 지금 사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말이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공포가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사회적 제가 이제 공포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충돌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포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무유공포의 경지에 진정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이 무유공포가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점을 쭉 얘기를 했으니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 첫째요, 이 방법. 지금 사회적 현상 속에서 신무과외가 돼가지고 무유공포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뭐냐? 자, 겹주체. 처음 들어본 단어죠? 겹주체. 이거를 이제 좀 겹주체성을 확립해라. 이 말이에요. 겹주체성을 확립해라. 이 겹주체성을 확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현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무과외 무유공포는 이 겹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이 겹주체성을 확립해야만이 이 두 가지의 이 반야신경이 주장하는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겹주체성이 뭐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뭔 시대라 그랬죠?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 그랬죠?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 그래서 산업 사회가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가 됐다. 그래서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의 소득은 뭐가 소득이 된다 그랬죠? 소득의 원천. 소득의 원천.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 산업 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공산품이라고 그랬어요. 농경 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천석권 만석권 그랬죠? 산업 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공산품이에요. 공산품이 생산품을 잘 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소득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죠. 지식 정보 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또 까먹었어요. 그래요. 예? 정보 아니요. 신지식이에요. 예,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합 가공해서 신지식을 만들어낼 때 그 신지식이 소득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죠. 소득의 원천이 된다. 자, 이게 신지식이에요. 신지식요.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면요. 자연과학 계통에서는요. 자연과학 계통에서는 이 지식의 주기, 하나의 지식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하나의 지식을 가면 자연과학 계통에서는 하나의 지식을 가면 이 효용 주기,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주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18개월이에요. 18개월 되면 구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은 좀 달라요. 인문학은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나이에 말이죠. 활동하고 사는 것이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먼저 자연과학을 했더라면 벌써 도태됐어요. 사회에서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자,
이게 18개월이라니까요. 이 지식의 효용 주기가 18개월 되면은 구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지식이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제가요? 자기 개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체성. 이게 또 뭐 정신의 자주력, 우리 이 자주력이에요. 이게 딱 서 있어야지만이, 정신의 자주력이 서 있어야지만이 정보를 받아들여. 계속 정보를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계속 오잖아요. 계속 들어옵니다, 정보가요. 그 오는 정보를 말입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정신의 자주력 있잖아요. 그 자주력으로 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통합, 가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가공할 때, 정보를 받아들여갖고 통합, 가공할 때, 그 통합, 가공해갖고 나오는 지식 있죠. 그 지식이 뭐냐, 그걸 보고 신지식 그런다 이 말이죠. 신지식이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제가 신지식으로 강의합니다. 어째 느껴집니까? 신지식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갖고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신지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신지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 정신의 자주력이 없으면은요, 정보의 홍수에 그냥 떠밀려 간다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공자가요. 배우고 생각하고. 학과 사. 여기 두 개가요, 또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학만 있고 사가 없으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어두워진다. 학만 있고 사가 없으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반대로 사만 하고 학이 없으면은 위태로워진다. 참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멋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도요. 학과 사. 이 두 가지가 딱 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만 있고 사가 없으면은요, 학은 배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은요. 사는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요. 생각을 안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이거면 정신의 자주력이 없어가지고, 정신의 자주력이 없어서 그 배운 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진다 이 말은요. 아시겠죠?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근데 사만 해, 생각만 해. 그리고 학을 안 해. 정보를 안 받아들여. 그러면 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고립된 정신. 자기 고립된 정신에 딱 한계가 딱 잡히는. 그게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참 공자는요, 진짜 공자는 공자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것도 공자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의 자주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정신의 자주력. 그래서 이 자주력이 딱 서 있는 것이거든요. 서 있을 때 그 자주력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합 가공해서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지식 정보 사회가 가는 이제 지금 이제 방향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걸 제가 이제 여기다가 겹주체성 이렇게. 그 주체성은 이게 뭔가 하면 정신의 자주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정신의 자주력이죠.
자,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신의 자주력이다. 이 정신의 자주력이 신지식을 만들어낸다. 제가 그렇게 지금 강조를 했죠. 그게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그 겹주체성. 근데 정신의 자주력도 헛자주력으로 살지 말고 겹주체성, 겹자주력으로 살아라.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무유공포의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의 자주력이 겹자주력, 정신의 자주력. 겹자주력이 뭐냐? 자, 겹자주력이 뭐냐? 첫째, 겹이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아닙니까? 첫째는 개인적 자주력. 개인적 자주력이에요. 개인적 자주력.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자주력. 이제 이 개인적 자주력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아까 지금 그 집단성에서부터 개인들이 그냥 내팽개져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죠, 제가요. 이게 그런데 개인적 자주력이라도 확립이 되면은 그래도 좀 나사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주체성이 확립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 개인적 자주력을 가지고는요. 그러면 뭔 자주력을 가져가 되느냐? 두 번째는요. 사회적 자주력. 이건 집단적 자주력. 조직적 자주력. 이런 자주력 다 가져. 자, 연타님 뭔 여성의 회장님이신데 또 뭐 다른 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그럼 우리 연타님은요 남정교당 교도시고 이제 연타님이라는 개인의 자주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정교당 여성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여성회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 있죠. 있잖아요. 여성회가 지향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요 사회적 역할이에요.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대타적 사회적 역할을 사람은 말이죠. 인간은 지금 개인은요. 지금은 이 인간은요. 이 두 가지가요. 항상 겸해져 갖고 가는 것이지 하나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회장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있죠. 그래서 역할자로서의 자주력이라니까요. 이 사회적 자주력은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말이죠. 제대로 해내야 되거든요. 해내야지만이 그것이 뭔가 하면요. 무유공포가 되는 것이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놈의 집단이 조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멍하게 앉았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자주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방송 강의를 하는데 하려면 좀 잘해갖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해야지. 그냥 하나만 하는 강의하고 앉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 자주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시대는요, 주체성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자주력, 우리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유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자력양성이거든요. 자력양성의 가장 근본은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그 정신의 자주력은 대종사님께서 제시하신 사요의 정신적 자주력은 이 개인적 자주력과 역할자로서의 사회적 자주력, 이 두 가지가 겸해졌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정신의 자주력이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주력이 생긴 사람이어야만이 이 두 가지 자주력이 같이 겸해져야만이 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거다. 맞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랬어요. 이걸 이제 겹주체성을 영어로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더블 서브젝트. 서브젝트. 예. 이게 주체성이거든요. 그 더블로 갭으로 더블 서브젝트. 예. 자,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반야신경의 신무가외 무효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해결해야 거냐? 더블 서브젝트, 겹주체, 개인적인 주체성. 이것은 단독자로서의 주체성이에요. 개인적 주체성은요. 그 주체성만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이 현상을 타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반야신경의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역할자로서의 주체성. 자, 덕사님은 어때 지금 소속된 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간단하시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러신 것 같아도 하여간 가정 있으시잖아요. 가정요. 가정을 가지면요, 가장으로서의 주체성. 가장으로서의 주체성이에요. 이게 세대거든요. 가장으로서의 주체성. 이게 서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가정이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주위에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면은요, 어느 집단이든지. 그래서 인간은 뭔가 하면 이제 절대로 단독자로서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냐? 사회적 존재예요. 조직과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의,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조직의 시작과 최초가 어디서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성이 가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원만해지면은요, 그 아이들의 분위기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분위기가 원만하지 못하고 삐뚤어진다든지 결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의 성격도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이고 단독자로서의 주체성은 소용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회적 이제 이런 겹 주체성을 가질 때 이제 무유공포 이제 저런 경지에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첫째 이제 이 경우에 가는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겹지해. 겹지해요. 겹지해요. 그래서 이제 주체성도 겹주체성을 확립하러 가는데 겹지해. 이것이 뭔가 하면요, 무유공포가 되는 거다. 자, 무유공포. 공포가 되기 위해서 겹지혜를 가져야 된다. 겹지혜. 이건 대충 알겠죠, 이제? 던지면 나도 알 거 아닙니까? 자,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지혜. 개인적 지혜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혜. 이 집단적 지혜. 집단의 지혜.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집단지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고, 안 들어보시는가 봐요. 집단지성. 집단지성. 자, 집단지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뭔 지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는요. 집단지성이 있는가 하면은 집단지성의 반대는 아니죠. 집단무지지요. 무지. 집단무지. 집단지혜가 있는가 하면요. 집단무지가 있다니까요. 자, 이 개인적 지혜는 개인의 지혜에 국한됩니다.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개인적 지혜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지가 아무리 잘나도요, 저도 이걸 많이 느껴요. 내 혼자만 잘 나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 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것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십니까? 저는요, 엄청 느껴요, 이거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면 과거 지난 인생들이 있잖아요. 지난 인생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차이가 난다든지 할 때 오는 허탈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요? 총대 맨 사람이 하는 거지. 옆에서 먼저 엉뚱한 소리 하면은요, 무관사, 동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공부는 뭔가냐? 무관사 부동 공부예요.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사회적 지혜, 이게 발현되지 않는 집단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는 허탈감, 깝깝하겠죠? 이게 아무리 이거 한정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직을 다 낳았기 때문에 더 한정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요. 저는요. 이 방송이라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으니까 제 역할 하죠. 제가 이 역할 안 합니까? 사람들의 지혜를 말이죠. 지혜를 열어가는 역할을 제가 하잖아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음방송에 감사합니다. 진짜 아주 감사해요. 오늘의 저를 말이죠. 있게 한 것은 원음방송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생각하는 것도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지혜인데, 이게 이제 이것이요.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진리, 우리가 진리 그러죠? 진리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요. 동질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질성만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질성이 있는 것만 진리가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질성이지요. 예. 이질성이요. 이게 혼자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아까 제가 집단성 얘기했죠. 그 집단성은 전체가 국가가 제시한 집단의 그 이념과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전부 다 끌려간다 그랬죠. 하지만 또 개인들은 전부 다 뭐가 갖고 있느냐? 또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질성이
이질성이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도 그 이질적인 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요 동질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질성도 같이 포섭하는 것, 그게 뭔가면요 진리다 이 말이죠. 자, 그 이질성을 우리 이론상 서문에서는 대종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론상 서문에서는 진리의 이질성을요, 하나는 유상, 하나는 무상 그랬죠. 유상과 무상은 완전히 이질적인 거 아닙니까? 유상은 안 변하는 것이죠. 무상은 뭡니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변하는 것도 진리고 변하는 것도 진리다. 이 두 가지의 이질성을 섭렵하고 포함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진리의 당처다. 맞죠? 그래서 뭐 이론상의 진리, 우리가 저 신앙의 대상으로 이론상 진리는 이 이질성을 완전히 융복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우리가 가는 현대 사회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은요 이질성을 융복합시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융복합을 잘 시키는 거예요. 가장 잘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개교동길과 교법의 청소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론상 진리와 삼학팔조 사언사유를 제시하시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도 통합하려고 하겠다 그러셨죠.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이질성을 섭렵하는 거예요. 이질성을 섭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회적 지혜와 집단적 지혜, 이 집단적 지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성에는 집단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 아니죠. 여성에는 하늘한 운동. 그렇죠. 하늘한 운동. 그래도 여성에는 진짜 정말로 우리 교단에서요 목표가 뚜렷해요. 뭐냐? 하늘한 운동 하잖아요. 여성에는요. 갖고 이번엔 케냐에 갖고 뭐 만시 일반인가 뭐 해가지고 막 그거 했잖아요. 그게 목표가 뚜렷하다니까요. 하늘한 운동 딱. 근데 청운에는 지금 목표가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요. 지혜를 못 찾아요 지금요. 청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혜를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겹지혜다 이 말이죠. 개인적 지혜도 필요하지만도 그 조직과 집단이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뭔가 하면 겹지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겹지혜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뭐겠습니까? 영어로 아까 더블 서브젝트 그랬는데 더블 위스덤, 예, 더블 위스덤, 겹지혜다 이 말이죠. 겹지혜. 자, 이거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겹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이거를 대하는 사회 현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겹지혜가 있을 때 공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겹지혜, 더블 위스덤 그렇게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혜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대종경에 훈타오님이 바느질하고 약다리고 하셨죠. 그러다가 약을 태웠죠. 이게 어찌하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두 개를 같이 잘해라 그랬죠. 같이 잘해라. 그러면 바느질 하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것은 헛지혜예요. 맞죠? 바느질하고 약다리고 같이 한 것은 겹지혜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열일을 하나 백일을 하나 그 일 그 일에 다 지혜를 발휘해라.
성공시켜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대종경에서 제시하는 그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를 대종사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법문이 엄청난 법문이다 이 말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절대로요. 지금 헛 사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복잡한 사회예요. 복잡한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조직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 수많은 조직들이 가는 방향, 그것을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지만이 무유공포, 신무가외 무유공포 이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다. 제가요, 참 반야신경 이제 이걸 하면서요, 오늘 겹지혜, 겹주체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반야신경의 재해석이에요. 맞죠? 지금 시대에 맞는 반야신경의 재해석이다 이 말이죠. 전에 스님들이 절대로 이렇게 반야신경 못 새깁니다. 그게 또 잘못했네. 예, 색이요. 색이. 전에 스님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도 이것이 말이죠. 이런 정보들이 말이죠. 이건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 때문에 저도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정보를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미 누가 카톡으로 보냈더라니까요. 카톡으로요. 정보를 다 이게 주었어요. 저한테요. 그 정보를 줬으니까 그 정보에 의해 갖고 저는요. 그 정보에 의해 갖고 우리의 반야신경과 우리의 지혜, 주체성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과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겹주체, 겹지혜를 총해 가지고 우리 말이죠. 정말로 해방된 민족이 됩시다. 해방된 민족이 다 됐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말이죠. 정말로 그 삶의 재미, 희열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과정을 다 통해 가지고 삶의 희열감 또 자기 스스로에서의 어떤 정체성, 자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